우리 생각꼬리 잡기 게임 해볼까요? 한입 베어문 사과를 보여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곡선의 체크 표시는요? 애플과 나이키. 정답입니다. 오늘날엔 회사들의 이름보다는 그들의 로고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무엇이 로고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평면 이미지일까요? 첫 로고는 고대 이집트에서 등장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상형 문자로 사유지에 표식을 남겼어요. 나중에 중세시대엔 그래픽 이미지를 통해 각기 다른 주택의 실세를 나타냈어요. 로고의 현대화는 19세기에 시작됐어요. 활판술의 발전이 광고 산업을 부추겼죠. 사람들은 굵은 채, 장식 활자체 및 이미지들을 신문에 쓰기 시작했어요. 각 회사들은 이 아이디어를 바로 채용해서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회사명을 신문 페이지에 싣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색깔입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면서 수많은 회사들이 생겨났어요. 각 브랜드는 다른 회사들보다 돋보여야 했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에 눈길을 끄는 색상의 이미지들을 추가했어요. 그런 움직임에 동참한 첫 회사 중 하나는 쉘입니다. 1897년 기업의 창립자는 홍합 껍질을 로고로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런던의 수집가들을 위해 홍합 껍질을 사들인 무역업자였거든요. 쉘의 로고는 오늘날 가장 유명한 상업용 로고 중 하나가 됐습니다. 리바이스의 로고에는 상징적인 두 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어요. 말이 청바지 하나를 양쪽으로 찢으려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로고는 1886년에 만들어졌어요. 고객들에게 청바지의 내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리바이스는 두 개의 다른 로고도 만들었는데 바로 빨간 탭과 박쥐날개 모양이죠. 후자는 501 모델의 뒷주머니 모양을 연상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고는 더 정교하고 복잡해졌어요. 어떤 로고들의 경우 어떤 명작에도 뒤지지 않았죠.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디자이너들은 로고가 깔끔하면서 눈에 들어오고 쉽게 각인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브랜드들이 간단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시각적 소통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무너뜨린 사람은 폴 랜드입니다. 그는 회사의 이니셜이 단숨에 전 세계 모든 곳에 알려지게 만든 8개 선으로 된 IBM 로고를 만들었어요. 폴랜드의 스타일은 지금도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큰 영감이 되고 있죠. 디지털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다이내믹한 로고 타입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예는 메인 페이지의 로고를 수시로 바꾸는 구글 두들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컨텐츠를 바꿀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기념일이나 업적,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상기시켜주죠. 검색창 꼬리말을 살펴보세요. 다음 결과 페이지로 넘어갈 때마다 로고 타입에 알파벳 O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터치스크린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모두가 가상세계로 나설 준비가 된 건 아니었어요. 이런 혁신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기기 화면에 3D 아이콘을 만들었어요. 음영과 볼륨, 질감을 이미지에 넣어서 진짜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이러한 디자인 컨셉을 스퀘어 모피즘이라고 합니다. 무슨 약물 치료에 쓰이는 용어 같네요. 기업들은 이 컨셉을 활용해 그들의 로고를 더 3D처럼 만들었어요. 세계가 신기술에 익숙해져감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다시 2D로 회귀했어요. 미니멀한 평면적인 디자인이 더 인기 있는 이유는 화면 공간의 기능성을 더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납작한 디자인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크든 작든 어느 화면에서나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들은 아직도 3D 로고와 앱 아이콘을 고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패러다임은 2013년 6월 애플이 iOS 7을 발표하면서 또 바뀌게 됩니다. 스퀘어 모피즘을 없앤 첫 운영체제였죠. 이 새 디자인은 운영체제와 잘 호환될 수 있도록 디자이너들이 평면적인 로고를 만들게 했어요. 불과 1년 후에 아이폰의 90% 이상이 iOS 7으로 운영되었어요. 더 실용적인 평면 디자인이 늘어남에 따라 3D 유형은 구식이 되었죠. 폭스바겐처럼 테크 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들도 로고를 미니멀하게 간소화했어요. 하지만 처음 그대로의 로고를 수십 년간 계속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추퍼춥스처럼요. 이 로고 타입은 1969년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가 디자인했어요. 코카콜라는 그만의 고유한 글자체를 1886년 광고에서부터 사용했어요. 브랜드에 빨간색이 입혀진 건 후의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빨간색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때문에 기업명과 로고에 이용하고 있죠. 코카콜라 브랜드는 그 고유의 색과 리본 웨이브 디자인 덕에
어떤 언어로 쓰여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로고 타입 디자인은 종종 많은 프로 디자이너들을 고용해야 하는 비싼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모든 로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키의 스우시 로고는 당시 그래픽 디자이너 학생이었던 캐롤린 데이비슨이 단돈 $35를 받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업이 번창하고 난 뒤에 그녀는 훨씬 잘 보상받았으니까요. 네슬레 로고는 네슬레 가문의 문장인 새가 앉은 둥지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1868년 우리가 다 아는 그 로고의 첫 버전이 등장했죠. 어미새가 작은 아기새 3마리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요. 로고를 개선한 이유는 아이들의 영양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오늘 네슬레가 쓰는 로고를 자세히 보세요. 2마리의 어린 새밖에 없어요. 자녀가 둘인 보편적인 현대 가정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 아기새 1마리를 제외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매에게 잡혔을지도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애플의 첫 로고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알아볼 거예요. 복잡한 고대 판화 같거든요. 애플 컴퓨터 앤 컴퍼니라고 쓰인 글자에 리본이 감겨져 있어요. 하지만 눈을 찡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나무 아래에 남자가 앉아있고 배경에는 언덕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남자는 책을 읽고 있고 위에는 사과 하나가 달려있어요. 맞아요. 바로 아이작 뉴턴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한입베어문 사과 로고는 그 다음 해인 1977년에 처음 선보였어요. 효과적인 로고는 심플하고 눈에 띄는 것뿐 아니라 컨셉도 영리해야 해요. 에어비앤비의 로고를 보세요. 세 개의 상징물이 결합됐어요. 여행객의 얼굴, 장소 아이콘, 그리고 하트 모양이에요. 로고의 모양은 기업의 첫 글자인 알파벳 A를 상징해요. 비츠 일렉트로닉스의 로고도 2겹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보이죠?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흰색 원이 있고 비츠를 뜻하는 알파벳 B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헤드폰을 낀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죠?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로고가 훌륭하든 또는 그렇지 않건 간에 구매자가 과연 제품을 살 것인가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